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더 품격 있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예전에는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나이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점점 가벼워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평소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국의 사상가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행동에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평소의 모습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나이였지만 사람들의 대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품격은 반복된 행동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결국 평소의 습관이 사람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겉모습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행동에서 드러나는 깊이입니다. 그 깊이가 사람을 끌어당기기도 하고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받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무게가 느껴집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가볍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행동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태도로 말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끊임없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여 결국 우리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예의나 겉모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행동들을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억지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품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행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품격 있게 만들어줄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품격을 만드는 행동은 바로 말을 절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는 이유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고 싶은 말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품격은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깊이가 얕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삶에서 자주 드러나는 진실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학문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지식을 자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늘 앞서서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의 지식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의 말을 부담스럽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대에 살던 또 다른 선비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학식이 깊었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더 오래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말을 많이 했느냐, 절제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도움이 되는지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말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많이 아는 것을 드러내기보다 듣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이미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면 오해도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갈등도 함께 사라집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훨씬 차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필요한 순간에 한마디를 하는 사람이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존경받는 어른들은 대부분 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말은 항상 무게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말의 양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입니다. 그리고 대신 더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품격을 만드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말을 절제한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태도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듣는 태도가 곧 품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학자 퇴계 이황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입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삶을 지키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황은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대부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난 뒤에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핵심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짧은 말을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된 말의 힘입니다. 반대로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솔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충고와 지적이 늘어나게 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라도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위해 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점점 그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늘 좋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식의 한마디를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부담스럽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말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자식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묻지 않아도 먼저 조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다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이 관계를 살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설득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말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깊어집니다. 생각이 깊어지면 행동도 신중해집니다. 그 과정이 쌓여 사람의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절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할 때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관계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품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더욱 존중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품격을 만드는 행동은 욕심을 절제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더 붙잡으려는 마음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운 시간만큼 더 쥐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사상가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의 삶에서 더욱 깊이 와닿는 가르침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부유한 양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재산을 늘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위험한 거래에도 손을 대며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익이 있었지만 점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욕심이 커질수록 판단은 흐려졌습니다. 결국 그는 큰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린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욕심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그제야 마음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대에 살던 또 다른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늘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추고 여유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끝까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욕심을 다스렸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욕망과 불필요한 욕망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원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노년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끝까지 더 가지려는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충분한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비교하게 됩니다. 그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결국 마음은 늘 부족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부족함이 다시 욕심을 키우는 악순환이 됩니다. 반대로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을 찾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항상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가지려 하지 않고 가진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불안이 줄어들고 비교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조선시대 학자 율곡 이인은 말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삶이 흐트러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년의 품격은 무엇을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욕심을 내려놓을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욕심이 있지는 않으신지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욕심 하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 변화가 쌓이면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여유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품격을 지키는 두 번째 행동입니다. 세 번째로 품격을 만드는 행동은 관계를 정리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더 붙잡아야 한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외로움이 두려워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오히려 삶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인연은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멀어지고 내려놓을수록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에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좋아해 많은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들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남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를 하나씩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만남의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소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깊은 관계 하나가 수많은 얕은 관계보다 더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반대로 행동합니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도 끊지 못하고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피로와 상처로 돌아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연락하고 상대에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지치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것 같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도 말했습니다. 사람을 가려 사귀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하기보다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시간도 늘어납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사라집니다. 그 대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품격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억지로 이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게 둡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계는 오래가고 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결코 차갑거나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삶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 속에 있는 것보다 편안한 관계 몇 개가 더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진짜 여유와 평온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 더욱 존중받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세 번째 행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사느냐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을 절제하는 태도는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마음은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는 인생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노년의 품격을 만드는 기준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끝까지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다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다듬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말은 많아지고 있지 않은지, 욕심은 커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억지로 버티고 있지는 않은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질문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길게 보면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선택이 쌓여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품격 있는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욕심내고, 조금 더 가볍게 관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평온하고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길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